2020년에 중국 텐센트가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몰락을 가져왔다. 보도국으로 돈이 흘러가 뉴스를 좌지우지한다는 건 중국 자본이 배후에 있기 때문 아니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삼성을 향해 아주 무서운 칼날을 들이밀었던 곳 바로 JTBC입니다. 도대체 중앙그룹과 JTBC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지식 우물 이국명입니다. 지난 밀라노 코르티나 담배초 동계올림픽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제대로 본 경기 없다. 심지어 언제 올림픽 했었냐? 이렇게 반문하실 정도로요. 올림픽 열기가 차갑게 식었었죠. 올림픽이 얼음픽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여파 그리고 경기 침체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원인 다들 아시다시피 볼 수 있는 채널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었죠. KBS, MBC, SBS 등 친숙한 지상파가 아닌 오직 JTBC에서만 단독 생중계를 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JTBC가 지난 동계올림픽만 독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그야말로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베팅했을까요? 총 투자 금액만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료만 1,900억 원대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과거 지상파 3사가 합쳐서 지불했던 900억 원을 생각하면 이건 단독 드립을 하려다 낭떠러지로 질주한 꼴입니다. 축구공을 차야 하는데 회사 기둥을 그야말로 뻥 차버린 격이죠.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만회하려면 이 정도 승부수는 던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요. JTBC의 실제 재무 성적표를 들여다보면요. 무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JTBC의 매출액 2024년 약 3,309억 원 그리고 2025년 3,338억 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중계권료로 7천억 원 이건 JTBC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회사가 2년 동안 단 1원의 인건비나 제작비, 심지어 믹스커피 값조차 쓰지 않고 번 돈을 고스란히 모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얘기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JTBC 2024년 287억 원의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2025년에는 간신히 32억 원의 흑자를 내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만약 2025년에 기록한 32억 원의 영업이익을 매년 똑같이 앞으로 낸다고 가정하더라도요. 7천억 원을 모으려면 무려 218년이 걸리더라고요. 아니 218년 뒤면 지구촌 올림픽이 아니라 우주인들과 우주픽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요. 회사의 체급 그러니까 매출 그리고 기초 체력 영업이익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영끌을 하듯 200년치 수익을 한 번에 쏟아부은 초대형 베팅이었던 셈입니다. 만약에요. 중고거래 앱에서 1,900만 원짜리 차를 보고요. 이건 마음에 들어요. 140만 원에 주세요. 이렇게 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당하게 되겠죠. 이게 거래가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황당한 일이 진짜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무려 1,900억 원이나 내며 월드컵 중계권료를 산 JTBC의 큰 그립 바로 이거였거든요. 내가 비싸게 사서 지상파에 쪼개서 팔아야지. 그런데요. 지상파들의 반응 아주 싸했습니다. OTT 시대에 TV 광고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막대한 돈을 주고 중계권을 사면 적자가 뻔했으니까요. JTBC는 애가 타서 한 곳당 250억 원만 내줘 제발 이렇게 사정했지만요. 지상파는 100원대 아니면 안 사 이렇게 철벽을 쳤습니다. 결국 KBS에만 눈물을 머금고 140억 원에 팔아넘겨서 지금 KBS에서도 월드컵을 볼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보편적 시청권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경기는 누구나 차별 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법적인 룰이죠. 종편인 JTBC가 혼자 이걸 독점하면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 이거 폭망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차피 너네 우리한테 안 팔면 혼자 다 못 틀잖아. 아쉬운 건 너네야 하고 느긋하게 뒷짐을 졌던 것입니다. 반면 JTBC는 어떻게든 팔아야 하니 협상력은 바닥을 치고 결국 옴짝달싹 못하는 승자의 저주에 갇혀버린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유행인 듯해요. 마케팅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이더니 이번에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부회장이 이렇게 고개를 숙인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무더기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런 충격적인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 JTBC가 206억 원을 못 갚아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죠. 7천 원을 베팅하는 거대 기업이 고작 200억 원이 없어서 쓰러지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중앙그룹 국내 재계 순위 70위권에 해당하는 재벌사입니다. 이런 그룹에게 200억 원은 푼돈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사실 금고안은 이미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금감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앙그룹의 결손금 7,033억 원, 반면에 자본총계는 190억 원,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쓴 돈이 회사에 남은 재산보다 무려 37배나 많은 심각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7천억 원짜리 스포츠 중계권 풀 베팅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 자본이 배후에 있기 때문 아니냐? 2020년에 중국 텐센트가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몰락을 가져왔다, 이런 의혹이죠. 하지만요,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텐센트의 돈이 들어간 곳은 뉴스를 만드는 JTBC 본체가 아니라 드라마를 제작하는 자회사 SLL, 예전에 JTBC 스튜디오입니다. 보도국으로 돈이 흘러가 뉴스를 좌지우지한다는 건 소설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첫째,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종합편성 채널에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걸 엄격하게 까다롭게 막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의 보도 뉴스를 장악한다, 현행법상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그냥 단순한 재테크였다고 하더라고요. 텐센트는 경영권을 빼앗으려던 게 아니라 회사가 잘 되면 수익을 챙기는 전환 우선주 형태의 재무적 투자자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에 무더기로 회생 신청을 한 5개 계열사 명단에 SLL, 여기는 쏙 빠져 있었거든요. 결국 JTBC의 위기는 밖에서 들어온 중국 자본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을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고 감당 불가능한 독점 중개권에 뛰어든 뼈아픈 경영적 판단 착오, 그리고 당장의 적자를 막고자 미래 수익원까지 다 빨아치운 내부 수익 구조의 한계가 빚어낸 대참사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앞서 설명해드린 그룹 회생 신청 명단에서 쏙 빠진 그 회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JTBC는 2022년에 당장의 적자를 메우겠다고 아는 형님을 비롯한 무려 279개의 핵심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즉 IP를 계열사인 SLL에 430억 원을 받고 훌쩍 팔아넘겼습니다. 당장 급전을 마련하려고 미래에 들어올 짭짤한 재방송료와 해외 판권 수익을 통째로 넘긴 거죠. 돈이 너무 궁한 나머지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른 셈입니다. 아니, 그러면 JTBC가 가진 SLL의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어이구, 이게 3% 미만에 불과하더라고요. 따라서 대박이 터지면 그 막대한 수익은 지주사와 오너가가 대주주로 있는 SLL로 쑥 올라가고요. JTBC 본사에는 광고 감소와 막대한 제작비 청구서만 남는 것입니다. 작품이 흥행할수록 방송사 적자가 커지는 그야말로 기적의 연금술이죠. 중앙홀딩스로부터 메가박스까지 무려 5개 계열사가 줄줄이 법원으로 갈 때 왜 위기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인 SLL은 명단에서 쏙 빠졌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그룹의 마지막 산소 호기였기 때문입니다. SLL은 범죄도시 시리즈, 그리고 왕가 사는 남자, 흑백 요리사,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초특급 콘텐츠를 가진 중앙그룹의 핵심 심장입니다. 만약에 SLL까지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부도 낙인이 찍히면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사업이 올스톱 되겠죠. 황금 거위를 같이 죽일 수는 없으니 그룹 차원에서 SLL만큼은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친 것입니다. 둘째, 투자자들의 무시무시한 철벽 담보 때문입니다. 사실 SLL은 텐센트 이외에도 2021년에 사모펀드로부터 무려 3천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게 이번 그룹 위기의 핵심이었는데요. 핵심 투자자인 사모펀드는 이미 중앙그룹이 가진 SLL 주식을 담보로 꽉 잡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회생 담보자 지위라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SLL이 회생 신청을 안 해도 투자자들은 담보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구조였던 거죠. 셋째, 역설적으로 독식한 자산 덕분에 우량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JTBC가 눈물을 머금고 넘긴 279개의 꿀맛 같은 핵심 IP와 대박 수익 구조를 SLL이 지금 다 받아먹었거든요. JTBC는 영양실조로 쓰러졌지만 그 영양분을 고스란히 흡수한 SLL은 상대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우량한 자산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마치 피를 나눠준 사람은 쓰러지고 피를 수혈받은 사람만 멀쩡히 걸어나간 그런 꼴입니다. 아니, 삼성하고 중화일보는 원래 사돈기업이잖아요. 이재용 회장한테 206억 원, 그야말로 껌값일 텐데 왜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삼성이 지갑을 열고 싶어도 절대 열 수 없는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방송법입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는 거대 재벌이 지상파나 종편 채널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돈 많다고 언론을 사버리면 그게 방송국일까요? 삼성은 자산 10조 원은커녕 수백조 원을 굴리는 국내 원탑 대기업입니다. 애초 법적으로 JTBC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대주주가 되는 건 자체가 원천봉쇄되어 있습니다. 외국 자본도 뉴스 채널을 못사게 막아뒀는데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에게는 정경유착 방지의 문턱이 훨씬 더 높고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법이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JTBC는 삼성이 주는 돈을 덥석 받을 순 없어 보입니다. 왜냐고요? 과거 손석희 전 사장 시절 JTBC 뉴스룸 기억하십니까?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문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삼성을 향해 아주 무서운 칼날을 들이밀었던 곳 바로 JTBC입니다. 당시 손석희 사장님이 삼성의 수장이던 누구든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멋지게 독립성을 외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삼성이 부채를 갚아준다. 그럼 그동안의 비판 보도가 뭐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 시절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과 중앙그룹 혈연 사돈으로 엮여있긴 하지만요, 지분관계는 완전히 남남인 별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심지어 수익도 안 나는 JTBC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 삼성전자 주주들 가만히 있을까요? 내 피 같은 투자금을 왜 남의 빚 갚는 데 쓰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주주들 배 아프게 한다 해서 배임,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느라 코가 석자인 삼성이 감옥 갈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빚더미 방송사를 도울 명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입니다. 현재 중앙그룹 재무상태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잖아요. 재무건전성 부실, 재승인 심사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방송사 면허가 취소되어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의 주인공, TV 켜서 본방송 보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아예 거실에 TV 없다,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정주행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광고 수익은 뚝뚝 떨어지고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매우 힘듭니다. 특히 최근 JTBC 사태에서 보듯 지식재산권, 즉 IP는 곧 회사의 생명줄입니다. IP가 없으면 정말로 회사의 통장에 피눈물이 나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재방송, 글로벌 OTT 판권, 이런 짭짤한 사후 수익을 온전히 챙길 수 있도록 방송사가 IP를 악착같이 내 집 문패처럼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요즘 드라마 한 편 찍는데 몇백억 원은 우습게 깨지더라고요. 씀씀이는 재벌 회장님인데 들어오는 광고 수익은 편의점 알바 수준이면 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제작비와 내부 인력 등 고비용 구조를 확실하게 다이어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업인 광고에만 목매지 말고 과감하게 부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컨텐츠 IP를 활용해 아이돌 굿즈처럼 상품을 팔거나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2차 저작물 사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거를
발굴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와 공동 투자가 필수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쿨한 더치페이가 최고의 미덕인 셈이죠. 여러분, 이번 JTBC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영진의 무리한 욕심일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탓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